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웃을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 5학년인 저희 아들하고 지금까지 내내시경이 하다가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요. 아이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음, 친구를 사귀는데 굉장히 신중한 편이고, 예민한 편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극도로 싫어해요. 음, 때로는 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격하게 운동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고, 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활동성이 굉장히 큰 아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얌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활동성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규정된 한에서만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안에서 준수하는 한에서 최대한 선생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긋난 행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친구들이 그러는 면이 있으면 그 친구들하고 안 놀려고 해요.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5학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를 다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비속어도 쓸 수도 있고, 활발히 움직이다 보면 뭐 뛰지 말라 하면은 뛸 수도 있는 거고, 복도에서 뭐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해도 소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라 해도 시끄럽게 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그 다른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제재할 것도 아니고 그 아이 행동에 대해서 이 아이가 혼날 것인데 꼭 자기가 혼날 것 마냥 그거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네요. 일단은 저희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조용한 ADHD를 겪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하고 있고요. 3학년 때부터 늦었죠. 3학년 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DHD 같은 경우는 활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ADHD라는 질병 자체가 집중을 저하시키는 그런 기능 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용한 ADHD는 그게 발견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활동성이 크고 산만하고 주의력이 결핍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 ADHD인 것 같습니다라는 그 판결이 누가 봐도 보이거든요. 근데 조용한 ADHD인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그리고 선생님 말에 집중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들 만큼 조용해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푸는 문제, 시험 문제나 성적의 그 학습 관련돼서 바라보면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조용한 ADHD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렇구나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처음부터 그거를 얘기해 주시는 분도 없었을 뿐더러 발견하기가 어려웠고, 아이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 능력이 떨어질까요?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문장에 대한 이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나 해서 막 여러 검사를 했는데 결론은 이제 신랑과 막 3학년쯤 됐을 때 낭독증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낭독증이라고 하면 읽었던 글을 다시 읽거나 아니면 진도가 안 나가는 그 일반적으로 독후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책 읽는 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뭘까?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아이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 때 보통은 20문제가 있으면 앞에 문제를 쫙 풀고 뒤에 문제를 못 풀었다 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또는 글을 늦게 읽어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2문제 풀고 나머지를 안 풀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2문제밖에 안 풀었지? 나머지는 왜 백지 상태지? 물어보면 아이가 집중이 안 된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랑하고 상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받아쓰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계속 되풀이되는 거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웠고, 수학 문제 또는 국어 문제는 특히나 더 하죠. 문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외적인 그런 시험지에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저는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매번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게 같은 문제였어요. 계속. 학습 능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얘가 저랑 있을 땐 잘해요. 그러니까 단둘이 뭔가를 엄마가 도와줬을 때 수업의 그 진행 속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있었을 때 아이가 멍 때리는 증상이 있고, 그리고 멍 때리는 증상이 선생님이 바라보기에는 얘 뭐 하는 거야? 라는 방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뭐해? 빨리 안 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럼 진도가 안 나가요.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문장이 눈에 아예 안 들어와요. 이해가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력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해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질문조차도 못해요. 성격상. 그러니까 차분한 ADHD는 내성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 성향 안에서 내가 왜 주의력이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지를 못하니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빨리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여자아이들이 ADHD, 조용한 ADHD가 여자아이들에게서 많이 나온다고 하고 늦게 발견한 경우 중학교에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해요. 요즘에는 ADHD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입학을 했다 하면은 반에 30%는 거의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아마 몰라서 우리가 캐치를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 아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3학년 때부터 그게 발견이 그래도 돼서 치료가 되는 과정에 약을 먹으면서 검사를 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좌뇌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우뇌는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하나는 80% 이상을 찍고 있고 하나는 30% 미달 요 정도 되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아이는 초고속으로 정말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막 90%까지 올라가고 있어. 근데 여기는 안 돼. 그러니까는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약으로 처방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 예민함이 굉장히 이제 도드라져 있어요. 이게 ADHD라서 예민함이 있는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근데 저희 아이가 소리에도 예민하고 감각적에도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 뭔가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랬다 보니까 ADHD 있는 분들을 제가 싫어하지 않는 게 좋아하는 분야에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ADHD다 그러면 저는 되게 가능성을 되게 크게 보거든요. 왜냐면 정말 유명하신 학자분들도 ADHD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뭔가에 몰두하고 집중했을 때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를 유발한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도 보기도 했고, 최대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라, 뭐 ADHD는 ADHD인 거지, 무슨 뭐 그거에다 뭘 붙여, 라고 살을 붙인다고 뭐라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부모잖아요. 부모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저 아이를 바라보는 제 눈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건 뭐냐면 예민함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를 너무 어려워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성향에 자기와 맞는 게 눈에 딱 보여야 하고 안 되는 부분을 선을 넘지 않는 아이가 분명하게 딱 자기 눈에 보였을 때 그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아이가 몇이나 되겠고 그런 아이가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띄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반 아이들이 뭐 왕따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나서지를 않아요. 본인이 친구를 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랑 실갱이를 하다가 아이는 울어요. 예민함도 예민함인데 눈물도 많아요. 마음도 여려요. 어쩜 그리도 연하지. 마음이 순두부보다 연한 것 같아요. 너무 아슬아질 것 같아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강하게 키울 수 있을런지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아이도 힘들 거를 너무 잘 아는데 부모인 내가 나서서 도와줄 부분이 있고 나서서 도와주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야 도와줄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우리 아이가 조금 예민합니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곧 6학년, 곧 중학교 언제까지 제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때론 독하게도 말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미안하기도 하면서 이게 거쳐야 되는 나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면서 부모도 아이로 인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내가 성장할 부분이 또 왔구나라는 생각이 맞닥뜨려진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이러면서 참 부모가 주름이 느는 것 같아요. 아이 생각하면 안쓰럽죠. 내 아이 생각하면 내 아이 편에서 다 들고 싶죠. 근데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 아이도 독립을 해야 되고 이 아이가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를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울어도 때로는 그냥 스스로 해봐라. 나서봐라. 너가 적극적으로 해봐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 내가 지금은 너를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아이야, 우리 아가야, 제발 도망가지 말아라. 제발 이겨내라. 지금 이 순간 너가 도망간다고 해서 이 자그마한 사회 틀 안에서 여기서 도망가면 그 다음에는 도망갈 수가 없다. 이게 점점씩 사회라는 게 지금은 반이라는 그 조그만 공간 안에 있지만 이게 점점씩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나중에 너가 정말 사회라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 그 힘을 지금부터 가져야 된다, 너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는 엄청 울어요. 엄마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냥 안 가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 안 가면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학교를 안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학교를 안 갈 생각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안 가겠다 해요. 어떻게 학교를 안 갈 생각을 했지? 학교를 안 갈 수가 없는 공간인데 학교를 안 가면 안 되는 곳인데 그냥 안 보내면 안 돼요? 저 너무 힘든데 그냥 오늘만 안 보내면 내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안 가면 내일도 힘들 거잖아요. 오늘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내일도 힘들 거잖아요. 너무 현실적으로밖에 말을 못 한다는 거에 내가 좀 더 뭘 해야 하는 거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엄마로서의 내가 더 뭘 해야 될까가 너무 지금 패닉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보통은 아이들이 5학년 되고 6학년 되고 대범해지고 도전적이 되고 하다못해 막 뭐든 막 앞서려고 하고 뭔가 막 쟁취하려고 하고 우두머리에 서려고 하고 그런 시기 아니에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타박하고 싶지는 않고 이걸 어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몰아세워서도 안 될 것 같고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지금 당장 나는 도망가고 싶은데 그냥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면 안 되는 공간이라고 하니 얼마나 불안이 극도로 오고 있을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걸까. 이게 공감으로 끝나야 되는 부분인 건가 다그쳐야 되는 부분인 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ADHD 약은 정신과적인 약이기 때문에 물론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의사의 소견도 들어볼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확실히 약으로 뭔가 좌지우지 될 부분이 아닌 거라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있으실까요? 저와 같이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가 있으실까요? 참,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도 큰다고 하잖아요. 음, 한때는 나도 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이제, 부모의 모습이구나. 나도 엄마의 모습이구나. 나도 이제 다 키운 부모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또 보니 아니네요. 저는 또 3학년 아이가 또 있거든요. 5학년 아이가 자라서 또 5학년을 맞이할 3학년인 지금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성향 차이가 너무 달라서 내가 우려했던 이 5학년짜리의 그 고민들이 얘한테는 없어요. 근데 얘한테는 다른 문제가 오겠죠, 또. 지금 저희 아들은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더 예민함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눈물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요 딸내미는 약간 그 두뇌 회전이 좀 빨라서 요리조리 막 그 약간 쥐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다는 게 느껴지는데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어떻게 생활하지? 얘는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하지? 참 그런 게 있습니다. 가슴에 멍울이 같은 터질 듯 말 듯한 그 물주머니 같은 아이예요. 다루지도 못하겠고 던지지도 못하겠고 잡아주지도 못하겠고 그냥 언제 터질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아이예요.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는 어떤 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정신과 의사고 아니면 내가 뭐 이쪽 분야로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직 부족한 엄마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또 배워가는 거죠. 또 많은 유튜브를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전 진짜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감하려고 하고 많이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어려움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자, 영상을 보고 계신 똑똑하신 어떤 그 누군가 의인분, 저를 도와주실 분 누군가는 있으실 거라고 꼭 믿고요.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댓글 꼭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실 그 누군가는 달아주세요. 앞을 달지 마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앞을 달지 마세요. 지울 거긴 한데 앞을 달지 마세요. 아이 문제예요. 아이 문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 세계를 꾸려나갈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같은 육아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지나간 선배 엄마들 또는 선배 아빠들 또는 정신과에 계시는 선생님 분들 뭐 다 좋습니다. 조언이 된다면 댓글을 달아주심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뢰는 하기는 할 거고요. 그건 그거고 이것도 저 좀 조언 좀 구할게요. 도움이 되실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힘 빠지는 목요일입니다.